안녕하십니까. 진행 경매 사건 중 선별해서 추천 및 권리 분석을 법률 전문성, 성실성, 상위 1% 자부심으로 방송하는 정경사 TV입니다. 권리 분석을 순서대로 해서 하자 여부와 입찰가 제시로 마무리합니다. 사건 번호 고양지원 2023 타경 60192 아파트입니다. 감정가 9억 5,500 70%, 이 의정부, 수원 이 지역이 한 번 유찰되면 저감률이 30%입니다. 이게 올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자, 70% 6억 6,850만 원에 진행됩니다. 경매기일은 2024년 2월 13일. 채권 청구 금액은 4억 6천 정도 되고, 이 채권 청구 금액도 항상 빠지지 않고 살펴보는 이유가 경매 취하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복되는 얘기는 조금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하도 경매 권리 분석 필요 없다, 돈 주고 별 필요 없다, 이 돈 안 받고 영상 보시면 됩니다. 저희 정경석 TV는. 한데 하도 간단하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많이 퍼뜨려서 그런지 좀 성급한 결론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양해를 구하는 거는 하나하나 안 빼놓고 루틴 순서대로 정경사 TV는 점검 안 빼놓고 들어가는 거를 양해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대지권 보겠습니다. 이 공동주택에는 대지권이 23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23평. 대지권이 기록이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럼 남의 땅에, 내 땅 아닌 남의 땅에 들어간 건물입니다. 이 마무리 부분에 입찰가를 제시하는 그 과정은 법률적인 하자가 있으면은 가치평가에서 저감 떨어지게 돼 있죠. 더군다나 땅이 없는 내 건물은 가치평가에서 그 정도에 따라서 많으면 50%까지, 아니면 입찰을 보지 말든지 그런 어떤 사항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그 개념입니다. 대지권 23평 있습니다. 건물 전용 면적 40평, 여기에 대개 공유 면적이 포함이 돼 갖고 분양 평형이 결정되는 겁니다. 대개 이런 경우에는 7, 8평, 48평형으로 일단 추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재지가, 자, 소재지 본 다음에 한번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일산 동구 마두동 783 강촌마을 209동 9층입니다. 902호. 뭐 이 마두동 하면은 일산 지역에서는 일단 지하철역 마두역 있고, 뭐 법원 있고, 쇼핑센터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위치 한번 그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단지 내입니다. 여기 지금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의 최고의 위성으로 작성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현장 안 가봐도 뭐 가본 거나 다름없게 이렇게 진행하면은 이 단지 내 전부 다 살펴볼 수가 있고, 또 진행되면은 로드뷰가 여기 지금 현재는 이 물건 목적물에 딱 갖다 대면은 물건 목적물 그대로 나오고, 주변 살펴보고 싶으시면은 이 조작만 하시면 로드뷰 이 주변 여건 다 살필 수가 있습니다. 이 마두동 지역은 워낙 그 일반적으로 알려진 지역이기 때문에 이 정도 보고 다시 그 저기 권리사항으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 계략적인 그 경매 사건을 검토하실 때 감정 시점 중요합니다. 2023년 1월 20일 날 감정한 가격이 9억 5,500입니다. 그럼 2023년 1월 20일은 어떻게 된 거야, 저게? 가격이 한참 영끌 마지막 매수 수요가 추격을 하면서 추격 매수 하는 그 시점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도 그런 어떤 특별한 시점을 배제하고도 감정가는 감정에 관한 이의 신청 들어오면 법원에서 어쨌든 귀찮고 그 경매 절차 지연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시점 자체에다가 여유있게 평가하는 감정가 9억 5,500, 여기에 감가를 우리는 한 10% 정도에서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 감정가 어떤 배경은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자료에서 볼 수 있는 게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이 국민은행 2013년 5월 3일 이 물건에서는 법률적으로 복잡한 사항이 전개가 확대되면서 되는 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법률적인 분석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임차인이 있을 경우 전입만 있고 말소기준권이 2013년보다 앞선 2012년 예를 들어서 입주한 뭐 김모 씨 그냥 입주 날짜만 있는 경우 그 보증금 기록 없고 뭐 확정일자 전입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항력은 발생됐습니다. 국민은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데 배당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낙찰자한테 인수되는 그런 이제 임차인이 없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이 권리관계 복잡한 사항은 없으니까 많은 부분이 절약이 됩니다. 검토하실 사항 중에. 이 법원 직원이 경매가 개시 결정이 떨어지고 하면은 뭐 한 일주일에서 한 보름 내에 이 현장에 가서 누가 살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뭐 물은 잠겨 있는지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점유관계 별도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전입세대 열람 내역 주민등본에 소유자 동거인들이 등재되어 있음. 소유자 채무자 점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계략적인 사항에서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이 현황조사서 법원에서 이 서류 괜히 만들겠습니까? 이 만든 서류에 적혀있는 문구 하나하나를 무시를 하고 경매를 본다. 상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거 제대로 안 보고 아유 무슨 권리 분석은 이러고 들어갔다가 입찰보증금 그런 유료 영상 제작하거나 하시는 분들 남의 돈 내 돈 비중 똑같이 생각하고 무겁게 하나하나 사항을 검토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여기 없습니다. 지금 임차 내역이나 더시장 검토할 사항이. 자, 다음 사항으로 넘어갑니다. 물건 명세서 보겠습니다. 그 현황 조사서에 진일보 해서 법률적인 사항 뭐 전입신고일자, 확정일자 이렇게 그 주택인 경우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항 이 기록이 되는 문서입니다. 여기에는. 그리고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이 불허가 신청을 할 때 물건 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이 문서 상당히 중요한 문서입니다. 여기 보면은 최순순이 설정일보다 대항 요건을 갖춘 주택 상가 임차인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고 많습니다. 이 인수가 되는데 그 인수되는 금액을 예를 들어서 지금 며칠 전에 작성한 그 제작한 영상에 4억 보증금이 인수가 되는데 그럼 4억을 플러스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 내가 입찰가를 3억을 썼다. 더하기 4억을 해야 되는데 그거 무시하고 들어갔다가 입찰 보증금 가슴 아프게 뛴 그런 사연이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주택상가 배당 요구를 하였으나 배당 요구까지 했지만은 보증금 전액이 배당받지 못한 경우에는 인수되게 되는 금액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멸되지 않는 그런 권리. 이 가처분, 소유권 이전, 점유권 이전, 처분금지, 이전금지 가처분. 이 대표적인 건데 아까 말씀드린 말소기준 권리 여기 그 국민은행 2013년보다 앞선 2012년 예를 들어서 2012년 뭐 12월이라든지 해서 그 가처분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는 그런 권리로서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주의하라는 법원에서는 알려주고 다 알려줬으니까 근데 여기 이 본권에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리고 제가 임의경매 강제경매 이렇게 그 부기를 했는데 부동산이 경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강의 대상 들으시는 분 어떤 그 수준을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 놔야 될지 그런 것도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뭐 전문가에 못지않은 그런 분들은 나중에 저랑 한번 그 여기도 실제 방송하면서 실시간으로 방송하면서 토론하는 그런 것도 유튜브에 생겼다 그러니까 그때 한번 그 토론하시기로 하고
중간 수준에 맞춰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설명드립니다. 부동산 임의경매 대표적으로 근저당권으로 비교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근저당권이 대개 1순위가 임의경매인 경우는 1순위 근저당권이 있어갖고 말소 기준 권리로 그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럼 임의경매 제가 그 이전에 그 작성한 영상에 임의경매는 쉽다. 권리 분석이. 왜? 대출해달라고 은행 찾아가고 이금융권 찾아가고 하다못해 사채업자 찾아가더라도 대출 심사하죠. 대출 심사. 저당권 설정하기 전에. 내가 돈 10억을 빌려줘야 되는데 나보다 앞서서 뭐 설정이 돼갖고 가처분이 돼서 소멸되지 않는 게 있다든지 또 먼저 돈 받을 사람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 보증금 금액만큼 떨어지는데 담보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담보가치 평가에 대해서 이미 대출 심사 과정에서 그 거친 게 임의경매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리 분석, 말소 기준 권리 정하기도 쉽고 쉽습니다. 이 강제경매, 부동산 강제경매인 경우 긴장하셔야 됩니다. 물건 그 해석이 어렵습니다. 이런 분류 안 하고 쉽다 어렵다 그 논하는 거는 아예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제경매는 이 줄이 없습니다. 채권 배당 순서 어떤 금액 비율대로 하는 그 배당 순서에 아무 때나 껴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채권이 발생이 됐는데 저 사람 재산을 쭉 조사하다 보니까 그 재산에 내가 들어가서 많이 받을 수가 있는지 아니면 후순위를 못 받을 수가 있는지 안 가리고 들어갑니다. 강제경매는 뭐 공정증서에 집행력 정보는 붙여서 들어간다든지 판결문 채권으로 채무명의라고 그러죠. 채무명의로 들어간다든지 했을 때 그 사람 재산에 내가 들어가기 좋게 말소 기준 권리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게 누가 교통정리 해놓겠습니까? 아무 때나 들어가니까 강제경매는 권리 분석이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임의경매, 강제경매 분리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게 문건 접수 내역. 지금 현재 임차인도 없고 권리 분석에서 크게 애로사항이 없지만은 문건 접수 내역은 항상 권리 분석 루틴 거쳐야 되는 뭐 정거장으로 비유하면 꼭 정찰을 해야 될 지점입니다. 이 지점이. 교부권자가 있습니다. 교부 청구. 다른 거는 무시해도 좋다고 그랬습니다. 권리신고, 배당요구 신청서. 물론 이것도 나중에 경매 기록 열람, 경매 기록하고 아까 말한 물건 명세서하고는 하늘과 땅으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물건 명세서는 이해관계인이면 경매길 일주일 전부터 이해관계인, 우리 경매 보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공개가 됩니다. 그 서류에는 이런 국세로 추정되는 국, 공공, 교부 청구 이 내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역을 알 수도 없습니다. 이 내역을 아는 유일한 사람은 주택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계약 전에는 임대인,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국세지방세 체납 내역을 열람할 수가 있고 계약 이후에는 일방적으로 열람할 수 있어서 유일하게 그 알 수 있는데 경매 과정에서는 물론 이제 정 답답하면 임차인이 협력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매 기록이라는 거를 전체 서류가 편집된 경매 기록을 열람 안 하셔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임차인 협조를 구하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근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에 소중한 돈을 걸 수는 없는 거죠. 이 교부 청구 해제 통지서 제출 이게 특이해서 지금 이걸 한번 주목을 하셨으면 해서 여기다가 화살표를 그려놨는데 교부 청구했는데 해제 통지했습니다. 이러면은 뭔가 좀 호전된 겁니다. 뭐 안 갚은 게 있는데 변제가 됐다든지 그러면 이거 경매 사건 취하되는 거 아닌가 이런 가능성 높죠. 근데 아까 자료 보면은 이 기초자료에 여기 지금 가압류 신보부터 시작해서 한 10개 이상의 가압류가 기관총 쏘듯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하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 가압류 건으로 봤을 때.
근데 제가 경매를 받은 다음에 명도할 때 세입자는 쉽고 소유자는 어렵다 그랬습니다. 소유자 어려운 경우 중에 본건 대표적인 경우라고 생각하시고 입찰 보시고 저 일가족 명도를 앞둔 가족이 일가족이 죽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소유자는 채무 파산 상태에 이르면서 받은 정신적 고통 이 쭉 이어져 오다가 마지막에 집비라고 나타나는 입찰자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거기다 감정 표출을 아주 거칠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앞으로의 인생이 어두운 면만 있으리라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생명줄을 놓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때 그 제가 말씀드린 거에 절대 그 메모장이나 전달할 때 접어서 전달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니까 그 자녀나 그런 어떤 주위 사람들한테 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연락을 요한되는 그런 어떤 그 아량이 필요할 것 같은 그런 사건입니다. 본건은. 이 실거래가 한번 보겠습니다. 134평방미터. 이 전세가 5억이고 여기는 지금 그 지역이 명시 안 된 자료를 지금 저걸 했는데 발췌를 했는데 우리 대상 물건은 134평방미터인데 159평방미터임에도 불구하고 매매가 6억 3천 에서 12억 참 부담 없는 실거래가 자료. 저도 이거 보지만은 광범위한 폭으로만 그냥 일반적인 개념으로만 보겠습니다. 자, 다음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입니다. 이제 한신공영 맞고 48평형 아까 기본 자료에서 봤듯이 전용 면적 플러스 40.78평 플러스 공유 면적 한 48평형입니다. 입주년도가 93년도 2013년 30년 됐죠. 그럼 현재 정부에서 안전 여부 따지지 말고 구축 아파트 30여 년 경과되면은 재개발 재건축을 허용하는 그런 어떤 방향이 설정된 것 같은데 일산하고 고양 그 다음에 저 분당 이 그때 제 기억에는 60 노태우 정부 시절이라고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재개발 30년 경과됐기 때문에 그런 어떤 대상이라는 거를 한번 이런 것도 눈여겨보셔야 되고 난방 관리비 내는데 우리 주부 되시는 분들 관심 많으시잖아요. 열병합 발전이면은 관리비가 좀 저렴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대상이 되니까 가치평가 지금 이제 입찰가 정해 가는 순서입니다. 지금 열병합 발전돼서 뭐 관리비 좀 덜 나올 수도 있고 갖고 있으면은 조만간에 재개발 재건축 얘기도 나오겠구나. 안전진단 받아서 안전하다 하더라도 그런 게 이제 정부에서 큰 어떤 방향이 선회되는 그런 시점이니까 그런 거 비전도 보시고 이 주위 편의시설 이거 볼 거 없습니다. 마동원 뉴코아 롯데백화점 뭐 은행이나 의료시설 주위 의료시설 뭐 학군 학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몇 박자가 갖춰진 상태입니다. 마두동 지금 우리 지금 검토하는 이 아파트는 아파트 실거래가 134평방 거래금액 7억 4천 계약일 전월세 금액은 4억 5천 정도 매매 계약이 꽤 있은 지역이고 자 그럼 최근 낙찰가 우리는 지금 경매에 참여하는 거니까 낙찰가 추이를 이제 마무리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낙찰가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산 마두동 12개월 85% 94% 최저 감정가 대비입니다. 83
83점 최근 2개월 5% 최근에 그 낙찰될 건이 있었나 봅니다. 낙찰가 추이 평균율 89%. 자, 그럼 감정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2023년 1월경에는 후하게 평가된 낙찰가라는 그 전제 하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일반 낙찰가 추이가 아마 이 강남 못지않게 낙찰가율이 평균율이 높은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그걸 배경에 두고 정하셔야 됩니다. 이 마두동 지역이 이 낙찰가율이 상당히 높다. 진짜 여기 한번 입찰을 받아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쫓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 감정가라든지 현재 시점이 또 어떤 시점이나 뭐 태영건설, PF, 워크아웃, 또 롯데건설, 시공능력, 파리 어떤 그 워크아웃까지는 아니지만 PF, 자금 유치하고 브릿지론, 약간의 금리 떨어지는 브릿지론, 그 다음에 이제 정상 대출 단계로 넘어가는 건데 PF 다음에 브릿지론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막혔습니다. 그럼 그 연체이자가 건설 이익을 상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 요인이 건설 분야에서 가장 지금 겹쳐갖고 중첩돼서 공사비, 인건비, 자재값 해서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구축 아파트 이미 져서 분양한 아파트 낙찰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갭이 해소되는 데는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가격의 감정가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75%, 7억 1,600, 77%좀 박하게 지금 프로테진 매겼습니다. 7억 3,500, 감정가 80%, 7억 1,400. 자, 제가 한번 제시해 봅니다. 현재 지금 그 감정 시점 2023년 1월 참고하고 뭐 PF 현재 지금 워크아웃, 태영건설 워크아웃, 그리고 지금 브릿지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PF 현장이 엄청나게 10조, 20조 규모 정도로 지금 정지돼 있고 그 상태로 경매로 나오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것까지 감안했을 때 이 80몇 프로 수치에 미련두지 마시고 80%를 약간 하회하는 7억 5,300만 원 정도 쓰면 어떠실까를 한번 제안드리는데 여기에 또 제 어떤 개인 경험이니까 더 꼭 여기 마음에 든다. 내 애들 여기서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은 순서대로 여기 정리해놨으니까 75, 77, 80%, 7억 5,300에서 되게 5천, 8억 거기서 약간 꼬다리 붙여 쓰면 어떨까? 그런 게 이제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자, 본건 입찰가 추천 정경사TV에서는 7억 5,300만 원으로 추천드립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강의 영상 제작에 성의를 다하는 정경사TV 구독, 알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